그래서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엄정화가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미지가 겹쳐 보이면 저는 좀 불편했어요. 앨범 준비를 하게 되면서 녹음을 하면서 그 영화 시나리오를 받게 돼요.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영화 촬영도 같이 하게 돼서 같은 해에 영화와 앨범이 같은 달에 나와요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두 개를 동시에 시작했어요. 1집 앨범 녹음하는 중에 영화를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앨범 중에서 제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로 제가 나가야 하는지 되게 좀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딱 와닿는 곡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신해철 선배님이 그 영화 음악을 하게 되면서 눈동자란 곡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영화의 타이틀곡을 제 타이틀곡으로도 가져와서 같이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눈동자라는 곡이 저 엄정화를 딱 결정짓게 해준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요. 뭔가 운명처럼 가수가 됐는데 또 제가 춤을 그렇게 춤을 잘 추거나 예전부터 춰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댄스 가수가 될 거라고는 또 상상도 못했죠. 몇 년 안에 좀 굉장히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. 제 인생에서. 제가 93년도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여가수들 분위기가 이렇게 청순하고 가냘프고 그런 이미지였거든요. 예쁘고.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가수로 데뷔할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의 또 생김새가 또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못했었죠. 그래서 데뷔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. 그것 때문에. 그래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, 어떤 노래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까, 어필할 수 있을까. 근데 눈동자라는 곡을 받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. 저의 이미지가. 그래서 은인 같은 곡이죠. 근데 저는 매 곡마다, 앨범마다 그런 곡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. 눈동자가 그랬고요. 그러니까 뭔가 저는 타이틀곡 후보들을 들을 때 저한테 이렇게 딱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저 스스로에게 그런 감을 저는 좀 좋아하는데요. 2집 때 슬픈 기대 때도 그랬고요. 또 배마장미. 유일하게 저한테 그런 감을 안 준 곡은 포이즌이었어요. 저는 사실 포이즌이 처음에 싫었어요. 포이즌이라고 그 데모송을 들려주는데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랬어요. 뭔가 너무 트로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?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주위에 그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. 그 친구와 또 모든 매니저 분들과 너무너무 이 노래를 추천했어요. 그래서 그 노래를 다시 들어봤어요. 가사를 받아서.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. 페스티벌 심지어 울었어요. 하기 싫다고. 내가 왜 이 노래를 해야 되냐고. 이거 응원가인데. 그랬는데 또 그때 굉장히 재밌게 옆 스튜디오에서 신승훈 오빠가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저희 같은 회사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 분이 SOS를 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. 승훈이 오빠가 들어와서 어머, 야, 이 노래 너무 좋다. 그러니까 또 좋게 들리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멜로디를 빼고 그 착착착착 그 반주만 들었었어요. 근데 주영훈이 또 이때다라고 하면서 스튜디오 들어가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노래 너무 괜찮은데?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. 일단 숨차지 않으니까 발라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저는 뭐 다 무대에 서는 건 다 비슷한데 댄스곡도 무대에서 연기가 필요하고 발라드 곡은 어떻게 보면 더 연기가 필요하다고 저한테는 느껴졌어요. 저는 약간 퍼포머형 가수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니까. 그래서 발라드를 부를 때도 최대한 그냥 그 가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. 그러니까 발라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면서 듣게 되잖아요. 자기 얘기처럼.
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제대로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전 절대 아니죠. 제가 댄스 가수이지만 춤을 잘 추지 못하는 가수예요. 그러니까 사실 보면 포이즌 같은 경우 뭐 초대 이런 것들 굉장히 느낌이 더 강한 노래 춤이고, 그러니까 춤의 어떤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춤들이죠. 저는 댄스 DNA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있는데 제가 춤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 춤에 대한 트레이닝을 제가 충분히 했었다면 또 다른 느낌의 무대가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. 근데 제가 댄스곡을 할 때는 발라드와 마찬가지로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춤 안에서도 그 얘기를 전하고 싶고,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나게 추어서 이 동작들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생각했을 때 바로 딱 생각났으면 좋겠다. 그런 것들. 노래가 주는 그 이미지를 제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곡들이 주는 느낌을 받아서 슬픈 기대 때는 뭔가 막 변하는데, 왜냐면 안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발 같은 걸 막 색색깔로 이용을 해볼까? 슬픈 기대는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으로 눈물을 찍을까?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몰라의 물 그런 거. 전체적인 이미지는 항상 상상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또 즐겼고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기를 같이 그때도 계속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무대에서 이미지는 좀 더 많이 꾸며지고 가려져서 가수할 때와 연기할 때가 완전히 완벽하게 달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했어요. 그래서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엄정화가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미지가 겹쳐 보이면 저는 좀 불편했어요.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완전히 더 많이 투머치하게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렌즈도 끼고 가발도 쓰고. 그때는 또 90년대의 어떤 분위기가 서로 어떤 무대에서 뭔가 변화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되게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경쟁적으로 무대에서 더 각인되기 위해서 무대에서 입어야 되는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,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정말 경쟁적으로 한 것 같아요. 연기와 되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,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.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스타일링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곡마다 다른 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좀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즐거운 부담감? 저는 98, 99년 그때가 가장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. 저 그때 포이즌과 몰라, 초대, 그래서 한 앨범에서 3곡씩은 이상은 다 완전 사람들한테 히트가 됐던 곡들이 앨범이었으니까 정말 많은 무대에 섰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인기를 막 실감한다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최고의 인기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1위를 했던 순간들이나 커다란 어떤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러면 저 때문에 뭔가 마비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서 무대까지 갈 수 없었던 좀 약간 위험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그때는 또 우리 군부대에서도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어떤 무대에서는 무대가 무너졌어요. 포이즌을 부를 때였는데 그 국군의 날 행사였는데 막 흥에 겨워서 춤추기 시작해서 막 으악 앞으로 몰렸는데 무대가 무너진 거예요. 그래서 후퇴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때는 정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우열을 가리긴 좀 어려운데 저 스스로 엄정화로서 어떤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곡이 눈동자거든요. 그런 의미로 그 노래가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곡인 것 같아요. 정말 좀 파격적인 곡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무대에서
가수가 뒷짐만 짓고 가끔 왔다 갔다만 해요.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그냥 응시하면서 눈동자라는 곡을 불렀었거든요. 그 당시로는 좀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무대였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제가 생각할 때.